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백신 연구소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이 계약건이 완전히 완료가 된 건 아니에요. 완료가 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는 결국 이제 납입 여부 등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시세를 내긴 했지만 금요일에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 피인수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됐고 그리고 아직은 계약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니까 물량이 나온 거죠. 더블 정도 시세가 2,500원서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여하튼 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요인들이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일단 그 부분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액티브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참고해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차백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저는 여하튼 이 변동성이 큰 지금 현재 상황인데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겁니다. 꼭 많이 성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차백신 연구소를 물론 지금과 같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차가 있고 좀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차백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은 타이밍이죠. 자,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차백신 연구소의 주주 입장에서는 현재 시세보다 싸게 양도를 했고, 그죠? 2,664원에 양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2,725원으로 싸게 이제 발행가를 책정을 해서 그 양도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차백신 연구소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낮게 그 지분을 처분했다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차백신 자체가 자본 총계가 자꾸 감소하고 재무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수요를 받아서 차백신이 다시 살아나면 그게 결국은 이제 차백신의 주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때문에 시세를 일단 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된 거고 지금은 그렇다면은 그 계약건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주가를 끌어당겼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는 차바이오가 과연 26일 날 납입을 소룩스 전환사채에 대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네, 물론 이거는 좀 납입을 할 가능성이 당연히 많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차바이오텍이 어차피 차백신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23일 날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23일 날 납입되는 여부. 그러니까 소룩스가 50억 정도의 시비를 발행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23일 날 납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납입을 하는 대상이 바로 BTCN이라고 좀 잠식 업체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 납입을 하는지 이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TCN에서 23일 날 자금을 소룩스 측에 납입을 한다면 차바이오텍의 소룩스의 CB 납입도 26일 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차백신 쪽으로 봐서는 26일 날 차바이오텍의 대금 납입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도 그 다음 그 상황으로 그 잔금을 1차 잔금을 1차 잔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결국 이제 관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이 지난번에 최대 주주 양수 계약건에서도 그랬다시피 그죠? 네, 그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3일 날 먼저 납부되는 자금의 납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차백신 같은 경우도 잠깐 다시 이제 반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5천 원 가격선에 지난 금요일장의 고점을 뚫고 바로 간다라고 아직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하튼 이게 납입 여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은 일단 재료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매매 스타일로 가는 게 제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은 그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차백신 주주 입장에서는 23일 날 대금 납입이 BTCN이 소득수에 납입을 하는지 요걸 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황이냐 아니냐가 판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일단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십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신속히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차백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이 무료 텔레그램방을 들어와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차백신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고요.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